반갑습니다. 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12일 오전이고요. 오늘 오전에 살펴볼 부분은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금일 시장에 대한 얘기보다는 미국 대선에서 지금 최근에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그리고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시에 향후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큰 틀에서 몇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HLB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식 카페로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면 요게 저희 공식 카페고요. 무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말씀을 따로 주셔야 합니다. 이쪽에서 따로 말씀을 주셔야 하고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들이나 아니면 증시 전망, 시황 그리고 주식 이론, 매매 강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테마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한번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 자체가 모두 민주당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기존에 뭐 있었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기존의 정책들이나 그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겠죠. 이 부분은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악재보다도 더 싫은 게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통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국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놓고 무역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면 철저한 자국 중심의 실리 외교로서 보호 무역이었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1970년대부터 흘러내려왔던 자유무역, 즉 신자유주의라는 이 큰 틀에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 전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는 큰 흐름이었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4년 동안 상당히 많이 깼습니다. 만약 향후 4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4년을 또 대통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완전히 깨지면서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이렇게 되면 아마 학생들이 배우는 책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나오겠죠. 18세기에 나왔던 초기 자본주의에서의 자유무역 그리고 1929년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나왔던 이 복지국가 체제와 함께 나왔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 뒤 1970년대 이후에 핑퐁 외교로 소위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의 실리 외교 그 이념을 뛰어넘는 실리 외교를 통해 가지고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했을 때 얘기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이든 후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와 같은 신자유주의는 아니다.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흔들어 놓은 자국 중심주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바이든 후보도 지금 대선 공약으로 일정 정도를 내건 상태잖아요. 미중 간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바로 해소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느 정도의 일정 선에서 타협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쪽에는 또는 글로벌 무역 쪽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인종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건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이 이제 기존의 체제가 바뀌는 것에 의해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봤었죠. 그리고 이 3번 보시면 법인세 인상과 약값이나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2.1조까지 지금 2.1%까지 낮춰놓은 상태잖아요. 3.5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 이 부분을 다시 이 바이든 후보가 2.8조까지 지금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는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그리고 약값이나 관련해가지고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헬스케어 관련 섹터들도 역시 좋은 흐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이 원하는 흐름은 아닌 그 방향인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쪽이 이제 기존의 시각이었단 말이죠. 큰 틀에서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된 부분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은요, 이 새로운 시나리오라고 했던 이 부분은요, 부양책 자체가 8월달, 9월달, 늦어도 10월 첫째 주 안에는 만들어져서 통과가 돼서 이 부분이 대선 이전에 그 효과가 끝난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부양책 아직까지 전혀 통과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1.8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1.8조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다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면 대규모로 하겠다. 그럼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나 민주당이 당선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2.2조잖아요. 기존 2.2조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상하원 모두 다 장악을 하게 됐을 경우 그냥 통과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1번 항목은 새로운 시나리오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자, 이번 항목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핵심도 이 부분에 있고요. 자, 기존의 시나리오는 부양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행됐을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새로운 시나리오를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면 미 대선 이후에 기본적으로 2.2조의 부양책, 아니면 민주당이 처음 제시했던 지난 5월 달에 제시했던 3.5조의 시나리오 가능성까지 새롭게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미 대선 이후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라고 하는 하나의 호재,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 부양책, 이 부분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번의 문제 있었잖아요. 약값 인하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 부분과 어떻게 이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미국 및 전 세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내년, 제가 볼 때 FED는 일단 후년까지로 발표를 했어요. 금리 인상 없다, 2.5% 이상의 물가 상승률도 용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온 상황까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3번에 대한 우려보다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재정 부양 정책에 초점을 더 맞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새롭게 바뀐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변화가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시장 상황, 제가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서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까지 FED가 지금 사상 처음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부양책을 펼치는 게 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사상 처음에 최초의 FED가 생긴 이후로 최초로 이런 시기까지 물가 상승률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 이 상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체제를 원래 만들어진 법이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고 3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 맞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최소한 내년 또는 후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에 2.1까지 못 내립니다. 2.8까지 못 올립니다. 한 번에 못 올려요. 올린다 하더라도 아주 서서히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니면 당분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못 올립니다. 전혀 못 올릴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무조건 하고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조정을 겪을 것이다. 글쎄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친환경 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쪽에 포커스를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제가 무방에서는 제가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어딘가 무렵에서 제가 하단을 지키는 수급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금일 저점 정도는 찍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장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오전 초반에 오히려 찍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흐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책이 지금 되니 안 되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양책에 따라서 대선 전까지 부양책에 따라서 뭐 기대감 또는 우려감 불확실성 이런 거에 따라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시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대선 끝나면 대규모로 할 거니까. 한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 HLB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97,000원 장중 일단 이탈은 했어요. 그리고 금일 121선 지지를 딱 받고 지금 현재 도지 캔들을 만들었는데요. 요 캔들로 마감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시장이 약간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고점은 요거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한 99,000원대 위로 고점을 올려놓고 98,000원대 정도에서 마감을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그림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 이후부터는 조금씩 최소한 여기서 기간 조정, 최소한 기간 조정 아니면 반등 이렇게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요. 제가 지금 물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내려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최대가 요 자리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 예상보다는 내려왔습니다만 제가 이때 무렵쯤 여기 자리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너무 오버슈팅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고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고요. 이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오버슈팅 제가 이때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만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이거 나온 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고생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니까 강하게 나오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오늘 이렇게 마감했을 때 최소한 횡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 반등. 여기서 반등이 이제 과연 여기를 넘어가는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더 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요 위까지도 가능한 11만 원 자리를 아랫자리로 놓고 그 위로 올라가니 많이를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를 복구하니 많이를 놓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 10만 6천원, 10만 7천원이죠. 10만 7천원을 못 넘는 상황이 나오고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10만 2천원을 한 번 더 보고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요렇게 갈 수 있다. 요런 식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뭐 당장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게 죄송합니다. 요게 조금 더 벌어졌어야 되는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답답하실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김장 개념으로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괜찮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으니까요. 현재까지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제가 이게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면 제가 더 이상 방송을 매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끔 이제 할 겁니다. 다른 종목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까지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해보고 매도할 정도의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양심적으로 이거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현재 흐름 거래량 없지요. 없는 거 괜찮습니다. 거래량 없는 것도 좋고요. 오늘은 이런 정도의 캔들 윗꼬리 조금 더 달아주면 좋겠어요. 그 정도에서 몸통 약간 가져도 좋고 도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음봉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흐름이면 내일 이후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오후 장 마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